네, 안녕하세요. 러미 유튜브 라이딩 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어, 호날두 이 얘기를 또 할 줄 몰랐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호날두랑 메시 21세기 최고의 라이벌리 두 선수를 뭐 지금은 사실상 끝났죠 라이벌리가. 네, 그렇지만 최고였기 때문에 과거형이죠. 였기 때문에 두 선수에 대해서 한번 비교라고 하냐 비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뭐 여러분들이 워낙 유명한 선수기 때문에 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네이버 스포츠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네, 스포츠 뉴스라는 이제 거기 뭐라고 하지? 스포츠 뉴스라는 그 신문사에서 2인자의 소름 2인자의 소름 호날두 사우디에서도 메시 시달리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네, 조용훈 기자님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알라스르에서 지금 알라스르가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 있는 사우디에서 있는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당연히 수준 자체는 높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사우디 자체가 워낙에 최근에 뭐 뉴캐슬도 그렇고 사우디가 계속 지금 뭐라고 할까 그 오일머니라고 할게요. 오일머니로 점점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을 계속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는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호날두 말고도 알라스르가도 다른 선수한테 높은 주급하고 이적료를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든 마지막에는 또 경기 끝 나가면서 메시 연호에 논란 제스처를 한 호날두라는 또 사진도 기재가 됐습니다. 자, 뭐 메시는 뭐 알다시피 고우트죠.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선수란 뜻인데 고우트 경쟁에서 이제 호날두가 밀려나고 사실상 메시가 라이벌리에서 라이벌도 아니죠. 거의 사실상 승리를 했죠 지금은. 근데 지난 19일 날 이 기사대로 한다면 19일이니까 녹화가 지금 20일 목요일 날 돼 있죠. 바로 어제예요. 어제 이제 알 나스르랑 알 힐랄의 경기에서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25라운드 경기에서 이제 알 힐랄이 2대 0으로 이겼어요. 이 경기에서 호날두는 90분 동안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때리지 못했고 어 그리고 슈팅을 못 때린 것도 넘어서 재밌는 점이 호날두의 그 특유의 이 경기가 안 풀릴 때 그 성격 있잖아요. 경기 도중에 볼 경합하는 상대 선수의 목을 휘감아서 넘어뜨렸다. 주심도 곧장 호날두한테 옐로우 카드를 꺼낼 만큼 의도적이고 황당한 파울이었다. 자, 그리고 경기 종료 끝나고 호날두의 자존심이 더 무너졌다. 경기장에 빠져나간 호날두를 향해 메시를 연호했다. 알다시피 뭐 그 전부터 호날두 앞에서 메시를 계속 뭐 사우디 축구 팬들이 연호를 했는데 사실상 뭐 조롱하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호날두가 여기 응수하겠다고 메시 이름을 외치는 쪽을 향해서 자신의 예, 기억 치읓을 가리키면서 저질 행동으로 응수를 했다. 자, 그러면서 과거 호날두의 행동도 조명이 됐는데 이제 디에고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AT 마드리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 앞에서 비슷한 제스처를 한번 취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호날두 이런 행동은 뭐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다. 뭐 흔한 일이다. 흔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국 더선을 인용했고요. 영국 신문사죠. 자, 뭐 확실히 호날두가 화제성이 있네요. 왜 슈퍼스타인지 알 것 같네요.
다른 의미로 낸 슈퍼스타네요. 화제 이제 기사감은 확실히 호날두가 되게 잘 가져오는 것 같아요. 벌써 호날두 선수가 이제 나이가 38살이죠. 네. 네. 사실 호날두가 저는 솔직히 맨유에서 호날두가 나올 때만 해도 이제 호날두는 끝났다고 싶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호날두가 점점 하락세로 간 건 맞지만 전성기 때보다 떨어진 건 맞지만 그래도 맨유를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하지? 이제 그 벼슬 뭐라고 하지? 그 벼슬 딴 사람이 다시 금이환영 제가 요즘 이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서 금이환영 이거 맞나? 금이환영 어쨌든 금이환영이란 말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고향으로 벼슬을 딴 다음에 다시 이제 금이환영을 해가지고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 알다시피 맨유 안에서 뭐 논쟁의 대상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호날두가 나가고 나서 맨유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괜히 팀에서 물만 흐리던 존재였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 사우디로 간 다음부터는 이제 호날두는 뭐 연금이나 타면서 뭐 놀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고 솔직히 호날두가 물론 사우디 리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이 높은 리그는 아니에요. K리그 정확히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리그 이하라고 생각해요. K리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거친 리그고 몸싸움을 많이 하고요. 상당히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최다 우승국인 만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 자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리그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자체는 K리그보다는 비슷한 수준 아니면은 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자면 사실 골을 못 넣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호날두 선수가 지금 골 넣는 걸 보면은 되게 약팀들을 상대로 넣고 있고 알힐랄이나 지금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강팀들을 상대로는 그러지 못하다고 있는 거. 지금 호날두 선수의 많이 지금 폼이 떨어졌다라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서 11경기 11골 그래도 한 경기당 적어도 한 골씩을 넣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호날두 선수가 거기서라도 연금을 타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와서는 사과도 안 하고. 자, 이에 반해 오늘은 호날두가 메인이 아니에요. 방금 한 내용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메인은 메시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크게 뭐 많은 내용 아닌데 제 메시에 대해서 조금 나무위키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메시가 뭐 알다시피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이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티즌십 시민권. 그래서 메시가 원래 아르헨티나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시 선수 국적이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르헨티나, 스페인에다가 이탈리아까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트리플 시티즌십이에요. 3중 국적이죠. 네. 3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 봤더니 메시의 할머니 쪽이 이탈리아계 쪽이더라고요. 이탈리아인 쪽이어가지고 3중 국적을 메시는 가지고 있고요. 전 지금까지 2중 국적인 줄 알았어요. 3중 국적이고 뭐 알다시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메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면서 1986년 이제 멕시코 월드컵이죠. 이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그때 이제 마라도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고우트라 한 거예요. 메시가 이제 진정한 신이 됐다. 마라도나도 신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이어지는 이야기죠. 네.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뭐 알다시피 또 메시는 발롱도르하고 이제 피파 최고의 선수상 네, 각각 7번씩 수상할 정도로 대단한 고우투고요. 좀 이건 유명한 별명인데 저는 솔직히 메시의 닉네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약간 좀 대표적인 닉네임들을 알게 됐는데 첫 번째는 레오 메시. 레오 메시라는 말이 있는데 레오라는 말이 그 리오넬 메시잖아요. 리오넬이라는 말 자체에서 약간 좀 애칭처럼 좀 줄인 거예요. 리오넬이란 말, 레오로 줄인 거고 또 레오라는 말이 라틴어 쪽에서는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라이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레오라는 말을 쓰게 되고 두 번째 별명은 이제 스페인어인데 스페인어로 라풀가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제가 뭐 스페인어를 뭐 전공자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스페인어를 저는 뭐 안녕하세요 뭐 올라 그리고 그 글라시에 그 감사합니다 무짜 글라시에 뭐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라풀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플라예요 플라가 이제 플라가 아니야 플리구나 플리인데 아직 영어도 못해요 제가 플리여가지고 이게 벼룩이란 뜻이에요. 그 벼룩이면 되게 조롱스러운 말인 듯 싶지만 조롱보다는 약간 중립적인 말이에요. 조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벼룩이란 말이 이게 왜 벼룩인지는 대충 예상이 가시죠. 메시가 워낙에 다른 축구 선수에 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네, 붙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됐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라이벌은 아무래도 네, 영원한 라이벌처럼 보였던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죠. 근데 최근에 결판이 났죠, 이게. 알다시피 이 2021년 유로 대회에서 호날두 선수의 포르투갈이 16강에서 탈락한 반면 메시는 네, 코파 아메리카 이제 타이틀을 브라질로부터 뺏어오게 됐고 그리고 2022년 월드컵에서는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하게 됐는데 그에 반해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그 끔찍한 네, 이제 퍼포먼스와 함께 8강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결국에 메시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메시의 키는 170cm에 72kg으로 다른 축구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키가 작아요. 이 정도면은 호날두가 192로 알고 있어요. 호날두 선수도 아주 큰 편은 아닌데 딱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그거 생각해 봤을 때는 메시의 170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우트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이제 메시가 워낙에 유명한 선수인데 그의 에이전트가 이제 전문적인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의 아빠, 그러니까 메시의 아빠가 에이전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메시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점이 어, 보통은 어린 선수한테 막 주장 자리를 막 처음부터 주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오래 뛴 다음에 주장 자리를 좀 나이가 들어서 주장 자리를 주는데 메시 같은 경우는 진짜 놀라운 테크닉하고 그 스킬로 네, 진짜 실력으로 오직 실력으로 딴 거기 때문에 정말 메시가 대단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이제 메갓이라고 하는데 진짜 메갓의 그 아우라?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봤어요. 이제 메시가 PSG를 떠나서 뭐 사우디로 간다라는 또 얘기가 있는데 알라스르 쪽에서 호날두랑 메시랑 꼭 같은 팀에 뛰고 싶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지금 오퍼를 받고 있는데
뭐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파리랑 지금 완전히 계약상 지금 완전히 다른 노선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지금 파기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확실한 신뢰 있을 만한 근거는 아니고 좀 더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우디 올스타였나? 아 리아드 올스타죠. 리아드 올스타. 그 알 힐랄하고 알 나스르의 연합 올스타랑 이제 그 PSG랑 경기를 하면서 그것도 사실 PSG 자체가 이제 카타르 중동 쪽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하게 된 거고 PSG 자체가 사실 또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뭐 사실 PSG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클럽들이 다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스타 플레이어 선수들이 사우디 리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 영상 주제가 이제 메시랑 호날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메시 얘기가 뭐 중점적이었죠 사실상. 메시는 칭찬만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메시, 호날두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물론 저도 당연히 메시를 더 좋아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앞으로 이런 슈퍼스타들이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좀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돌고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윤을 좀 더 추구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더 늘어나게 될 테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에 이제 쿠팡 플레이컵인가요? 이제 K리그 올스타 팀이랑 어디였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저도 네, 커뮤니티에서 보게 된 건데 거기랑 이제 뭐 맨시티는 거의 99% 확정이고 이거는 커뮤니티 정보가 아니라 기자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99%예요. 네. 그래서 뭐 막판에 맨시티 선수들이 단체로 배탈 걸려서 못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 올 예정이고 어, 그래서 맨시티랑 이번에 올해도 K리그 올스타 형식으로 네, 팀을 꾸릴 것 같고요. 나머지 두 팀이 문제인데 일단 울버햄튼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마지막 한 팀이 사실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마인츠라는 데도 있고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T 마드리드 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마요르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팀을 가지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까지로서는 일단 맨시티, K리그 올스타 이 두 팀은 확정적이다. 네, 확정적이고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까 좀 회의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버햄튼도 뭐 사실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컵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이제 K리그 40주년이잖아요. 1983년 이제 원년이기 때문에 그 40주년이기 때문에 또 큰 이벤트로 이렇게 쿠팡 플레이 쪽에서 큰 작년에 그 토트넘 내한 경기처럼 크게 준비하려고 이렇게 리그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컵 대회 형식은 필스컵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필스컵 자체는 이제 조별리그로 진행이 됐죠. 토너먼트가 아니라 조별리그 다음부터 뭐 토너먼트긴 했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게 필스컵을 했는지 되게 대단하게 느꼈던 게 그때가 사실 필스컵이 거의 클럽 월드컵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뭐 클럽 월드컵까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
그 시기에 열렸던 컵 중에서 친선컵 중에서 프리시즌에 열렸던 친선컵 중에서 그래도 나름 상위권에 있는 인지도가 있는 컵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어땠는지 네, 정말 네, 대단한 항목인 상황인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컵 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번에는 꼭 오랜만에 컵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K리그 올스타 팀 경기가 많은 관중분들이 오시겠지만 그 이외에도 네, 다른 경기에서도 또 많은 관중분들이 한국인 선수가 없더라도 네,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네, 관람해 주셨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좀 얘기가 좀 많이 엇나갔는데 원래 매우였죠, 매우. 매우였는데 뭐 거긴 이미 결판이 났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